이곳은 간편식 공장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포장 작업이 한창인데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뭐예요? 수어갈비찜 만들고 있어요. 명절 음식을 간편식으로 대체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소갈비찜의 인기도 폭발적인데요. 명절 때는 갈비찜이 많이 나가는데 물량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료로 한우 소갈비를 사용하는데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 양이 엄청납니다. 많으면 한 하루에 이 짝갈비 기준으로 한 200짝에서 한 500짝 정도까지 합니다. 하루에 손질하는 양만 무려 10톤. 통째로 들어온 갈빗대를 자르며 작업이 시작됩니다. 크기가 너무 커서 크게 반으로 한번 자르고 그리고 세 짝씩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3등분으로 자른 갈비는 다음 작업자에게 전달돼 더 작은 크기로 절단되는데요. 이때 각별히 신경 써서 작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갈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갈비대랑 기름이랑 살이랑 같이 다 분리할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너무 제각각 아닌가요? 저희가 이쪽을 이렇게 재단하는 거는 삶고 나왔을 때 칼로 바로 재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하는 거고, 여기 끝부분으로 갈수록 뼈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절단기로 한 번씩 더 잘라주고 있습니다. 다음 작업자가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 하지만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절단 작업.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철장갑을 끼고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게 잘라진 갈비는 다음 과정을 위해 다시 한 곳으로 모아주는데요. 이건 고기 삶는 매통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한우 갈비의 양이 500kg. 처음에는 갈비의 핏기가 사라질 정도로 익혀줍니다. 이거는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20분 동안 데치고 있어요. 갈비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한우 갈비 데치는 작업은 끝났고요. 이제 기름 제거하는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름 제거 작업에 앞서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갈비에 물을 뿌리기 시작하는 작업자. 위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요. 또 좀 너무 뜨거워가지고 약간 식히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삶은 갈비의 다음 행선지는 커다란 작업대 위입니다. 준비하세요. 500kg의 한우 갈비가 쏟아져 나오자 작업자들이 열심히 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작업하는 거예요? 이거 담아서 바로 한우 기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식힌 후에 작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식어버리면 굳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야들야들 때 기름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쉬워요. 기름 제거는 맛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 21명의 작업자가 투입됩니다. 기름이 많으면 담백하지도 못하고 느끼해서 먹지는 못합니다. 한우는 맛은 있어도 기름이 너무 많아요. 살은 남기고 갈비 사이에 낀 기름만 최대한 제거해야 해서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명절이라서 하루 중에도 못 자라요. 아, 그렇게 바빠요? 네. 기름을 과감하게 잘라주는데 그 양이 제법 많습니다. 손질 전후를 비교해보니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기름이 엄청 많네요. 우리 집 다 제거해요. 이 기름 다 떼내면 어느 정도 나와요? 제 생각에는 한 6대4, 1톤 작업했을 때는 한 600kg 그래 예상하는데 확실하게 다뤄보진 않았습니다. 갈비찜을 만드는 과정은 기름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칼을 들고 일해야 해서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칼 들어 걸러가지 말아야지. 이거나가고 부끄러워서. 조심해라. 칼 들고 이동하면 안 돼. 칼은 이거 작업할 때만 들고 있는 거예요.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칼이 무기입니다. 움직이면은. 제거하는데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주변이 소기름 천지인데요. 미끄러져서 다칠 수가 있어 수시로 닦아가며 일해야 합니다. 한편 한쪽에서는 갈비찜 양념에 들어갈 재료 손질이 한창인데요. 갈비찜 재료에는 배, 키위, 양파, 무, 간마늘이 야채 종류는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니네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거 가장 단순하게 들어가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이 외에도 갈비찜 고명으로 들어가는 당근, 감자, 표고버섯도 따로 손질해 주는데 한 번에 대량으로 조리해 양이 꽤 많습니다. 한 번 나올 때 갈비찜이 2.5톤씩 나와서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요. 과일과 채소는 손질이 끝나는 대로 갈아주는데요. 맛을 결정짓는 양념이기에 모든 작업은 레시피를 따릅니다. 손질하는데 2시간 걸리고 가는 데는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그 사이 기름 제거 작업도 끝나갑니다. 기름기를 벗고 한결 깔끔해진 소갈비를 통 안으로 모아주는데요. 크기가 어찌나 큰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갈비 가득 채우고 나면 아마 2톤에서 2.5톤 정도 될 겁니다. 다 쏟아서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만 20분. 통이 갈비로 가득 차자 위를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자들. 이제 뭐 평평하게 해놔야 솥에서 넘치지 않고 올라갈 때도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통 무게까지 더하면 3톤이 넘는 상황. 조심스레 향하는 곳은 거대한 솥입니다. 직경은 2.5m 정도 되고요. 높이는 3m 정도 되고 용량은요? 내부 용량은 약 7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미 솥 안에 뭔가가 들어있네요. 요 갈비찜 양념입니다. 뭐뭐 들어가요? 그거는 저희 대표님 아시는 비법이라서 저희는 잘 모르고요. 비법 양념과 함께 다시 한번 삶아줄 차례. 이 갈비찜 양은 500g 기준으로 약 5,000팩 정도 나올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정도면 대략 10,0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 대형 솥에서 2시간 동안 푹 삶아서 육질을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줍니다. 펄펄 끓고 있는 한우 갈비찜. 양념이 잘 스며든 모양새인데요. 가장 중요한 육질 체크도 빼놓지 않습니다. 자, 보여 이렇게 잘 찢어지는 게 잘 익은 상태입니다. 잘 익었습니다. 곧바로 꺼내 다음 작업을 준비합니다. 고기는 고기대로, 육수는 또 육수대로 따로 화장실로 이동합니다. 엄마 나와. 자, 갈비 가면 가자. 자, 올릴게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2.5톤 분량의 한우 갈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뜨거워 보입니다. 8, 90도 손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식히는 동안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많이 뜨거워. 고기 자체도 뜨거운데다가 힘을 쓰니까 땀이 절로 나요. 한 박스씩 나눠 담은 갈비는 밀차 위에 올려 포장실로 옮기는데요.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미끄러워요. 이거라 땡기나 뭐하노. 작업 중에 떨어진 소기름으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 참말로. 여럿이 밀어도 한 발자국 떼기조차 힘듭니다. 요 작은 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큰 거는 5, 6명 매달리도 미끄러워서 잘 안 나갑니다. 갈비를 빼낸 솥은 곧바로 다음 작업을 위해 청소를 하는데요. 거대하다 보니 여러 명이 동원됩니다. 고기를 한 개 삶을 때마다 계속 하지요. 하루에 10번도 더 하지요. 음식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깨끗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음식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4명의 작업자가 30분 동안 솥을 청소하는데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땀범벅입니다. 형이 커가지고 답답한 거 없는데 너무 더워요. 다 식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식어서 들어가면 청소하기가 어려워서 고기가 던져지고 물 한번 뿌리고 바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뿌려 깨끗이 씻어내면 솥 청소가 끝납니다.
한편 포장실에서는 2.5톤 분량의 한우 갈비찜을 소분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갈비 몇 g씩 넣어요? 190에서 200까지 더 넣어요. 1인 가구가 늘면서 소포장도 증가했는데요. 정량의 갈비에 따로 손질한 채소 고명까지 하나로 합쳐줍니다. 갈비 만들 때 같이 안 넣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같이 넣으면 고기가 익을 때 고명이 너무 많이 익어서 물러요. 기계 안으로 들어가 채소 고명과 포장되는 한우 갈비찜. 그런데 맛있는 국물이 보이질 않습니다. 국물은 어디 있어요, 국물? 국물요. 수출실에서 저도 넘겨주는데 넘겨주기려면 배관을 통해서 넘어오거든요. 넘어오게 되면 육수통에 담겨요. 네, 육수통에 파이프로 통해서 담기고 있어요. 갈비찜을 만드느라 종일 앉을 새도 없이 일하는 작업자들. 이 포장 작업도 하루 종일해요? 예,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11시까지, 10시까지. 다리 안 아프세요? 다리 조금 아파요. 안 아프다는 건 아니고 조금 아파요. 식품을 만드는 곳인 만큼 금속 탐지기에 이어 냉각수까지 거쳐 위생과 안전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이거는 뜨거운 육수를 이제 뜨거울 때 바로 냉동 들어가면 음식에 변질이 생길 수도 있어서 빨리 냉각을 시켜줘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겁니다. 그래야지 맛의 변화가 없습니다. 포장에 묻은 물기를 말끔하게 닦아내면 이제 주문한 가정으로 배송될 일만 남았습니다. 다 같이 힘들지만 협동해가지고 만든 음식이 정말로 우리 마음에 딱 들들어 나왔을 때는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최근에 설 선물로 이것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수타 반죽처럼 하얀 덩어리를 늘리고 합치기를 반복한 후에 가래떡 뽑듯이 쭉 뽑아주면 달콤함에 반하게 되는 전통 간식 엿입니다. 요즘 한과 공장만큼이나 바쁘게 돌아간다는데요. 이거는 콩가루고요. 엿이 붙지 않게 붙으면서 고소한 맛이 있어요. 3대째 내려오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다 보니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닌데요. 여기는 다 수작업으로만 하고 있어요. 엿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포장까지 다 수작업이에요. 열과 습기에 약해 딱 겨울 3달 동안만 만들 수 있다는 엿. 먼저 주 재료인 쌀을 고두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한 5시간 정도요. 불린 쌀 50kg을 넣은 시루를 가마솥 위에 올린 후에 천으로 꽁꽁 동여매 줍니다. 최대한 수증기가 덜 새게 만들기 위해서요. 수증기가 새불면은 고두밥이 잘 안 쪄지잖아요. 부모님께 배운 방식 그대로 동생과 엿을 만들고 있는 고광석 씨. 한대가 나무 젓갈 갖고 와라. 예. 수작업이 많다 보니 동생이 없이는 작업이 안 될 정도인데요. 와, 장작 왜 이렇게 많아요? 많이 뺀 겁니다 이게. 화력이 뛰어난 소나무 장작만 고집해서 사용하는데요. 양이 많아 저장해 놓고 씁니다. 1년에 보통 한 60톤 정도 씁니다. 항상 거의 100톤 정도는 준비를 합니다 미리. 고두밥이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 30분. 그 사이에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데요. 바로 단맛을 내주는 핵심 재료, 엿기름입니다. 직접 기릅니다 저희가. 예. 시중에서는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직접 길러야 믿을 수가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 쌀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엿기름이거든요. 고두밥이 완성될 때에 맞춰 엿기름을 따뜻한 물에 넣어줍니다. 때마침 완성된 고두밥. 물기 없이 잘 쪄진 것 같은데요. 예뻐 익었어? 잘 익었어. 예, 좋아. 엿을 만들기 위해선 우선 고두밥과 엿기름물을 섞어서 식혜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때 여러 번에 나눠서 넣어줘야 합니다. 4번에 붙여 들어가요. 지금 2번째 들어갔습니다. 한 번에 다 안 넣고요? 예, 아유 그 차근차근 온도를 맞춰가면서 올라가요. 그대로 놔두면 붙기 때문에 계속 저어줘야 합니다. 이 엿기름하고 쌀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쌀 50kg에 엿기름
한 3kg 정도 들거든요. 고두밥과 엿기름물을 넣고 섞을 때마다 온도를 체크해서 적는 동생 환석 씨. 쉬지도 않고 섞는 작업에 집중하는데요. 항화 과정에 온도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물이 너무 차게 안 쳐지면은 신과일처럼 신맛이 강하고요. 물이 너무 뜨거우면은 엿기름 익어버리면 당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도가 이제 없고 당도가. 통 온도가 지금 62도에서 63도. 63도 지금. 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만들 때마다 온도를 체크해서 똑같은 맛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난데없이 등장한 담요. 당화통에 지금 보온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전통 방식이에요. 옛날 어머니들 쓰던 방식 그대로.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 맛있는 식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담요 5개를 덮어 보온성을 높입니다.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시간이 지나야 깊은 맛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식혜를 만들어서 번갈아 가며 엿을 만드는데요. 지금 사용할 식혜는 오늘 새벽에 만든 것입니다. 10시간 지나고 나오면 식혜입니다. 이제 이게 개봉하겠습니다. 번거로울 수 있는 작업. 하지만 변함없는 맛을 위해서 겨울 3달 동안은 매일 이 작업을 반복하는데요. 이렇게 만든 식혜는 삼배 주머니에 넣어 짜줍니다. 지금 식혜 된 거예요. 이게 식혜물이에요. 지금 상어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잘 안 짜집니다. 이게 이제 가마솥도 가서 이제 끓일 겁니다. 이제 밥알과 분리한 식혜를 가마솥에 넣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엿을 만들 차례. 여기 색깔이 뽀얀 게 사골국물 같은데요. 고기는 사골국물같이 완전 진국같이 생겼잖아요. 식혜를 삼배 주머니에 넣어 짜내는 작업만 1시간째. 전통을 잇는다는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옆에다가 손으로 짜봐야 이게 식혜가 당화가 잘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의 감각으로. 이게 당화가 안 되면은 이게 안 짜지고 막 미끌려 이게. 체중을 팔과 손목에 실어주는데요. 반복해서 작업하다 보면 통증이 끊이질 않습니다. 엘로병도 오고 팔목도 안 좋고 손 쪽 관절도 오고 그렇죠.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는 엿 만들기. 그래서 모든 과정은 분업화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손발이 안 맞으면 못 해먹는 거예요. 혼자는 못 오고 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해야지 분업화 되었다고 봐야죠. 식혜를 가마솥에 넣어 천천히 졸여주는데 이때 국자로 계속 저어줘야 합니다. 3시간에서 3시간 반 동안 하는데요. 2시간 반 이후부터는 또 주걱, 나무 주걱으로 눌치 말게 또 다 밑에까지 저어줘야 돼요. 아궁이 속 장작불까지 조절해가며 1시간 반 동안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그리곤 졸여진 식혜를 국자로 떠서 떨어지는 방울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농축대에서 떨어지는 이 방울을 보고 나무를 더 넣을까 말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몇 개 더 넣어야 됩니다. 졸여진 식혜 방울을 보고 알 수 있는 진행 상태.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2시간이 되자 끓어오르던 거품이 서서히 잠잠해집니다. 이제부턴 눌어붙지 않게 저어줘야 하는데요. 어느 정도 농축이 되면은 그 남은 스스로만 은은하게 진득하니 오래 가는 거죠. 불이 싸불면은 엿이 타붑니다. 곰탕 국물 같던 식혜가 점점 짙은 갈색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2시간 한 3, 40분 뗐을 때 지금 현재가 지금 조총입니다. 지금 여기서 좀 더 이제 한 3, 40분 더 가면 이제 강엿이 되죠. 엿을 먹을 땐 미처 몰랐던 사실. 정성으로 식혜를 만들어 다시 2시간의 시간을 거쳐야 완성되는 조청. 그리고 갱엿이 될 때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요즘은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는데요. 구정 때 저희들 설 대목 때가 제일 바쁘죠.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은 택배 나가고 손님들 찾아오시고 그러면은 정신 못 차립니다. 그때는 참 뭐
한두 시간도 못 잘 때도 허다원이 많죠. 43년째 이 일을 해오다 보니 형 강석 씨도 팔에 통증을 달고 사는데요. 몸 고생을 좀 많이 하죠. 그래도 좋아서 하는데 어쩔 것입니까? 지키고 싶어서 좋아서 하는 일을 고달프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가마솥 앞을 떠나지 못한 지 2시간 30분이 넘었는데 갱년이 됐을까요? 네, 제대로 되죠. 이게 옆발 섰다는 겁니다. 얼른 불 빼라. 네, 빼고 있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숯을 옮기고 불을 끄기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불을 바로 꺼야 돼요? 솥단지가 열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지나버리면은 땀 농도가 개져버리니까 깜깜해서 엿을 못 먹습니다. 순간 불을 딱 죽여야 됩니다. 이게 뜨거운 열기를 잡아줘야 돼요. 햅쌀을 쪄서 식혜로 만든 후에 은근한 불에서 저어가며 졸인 갱년. 이렇게 만들어진 양이 50kg 가량인데요. 또 색좋다. 엿을 뽑아내기엔 부족한 양. 그래서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 갱엿을 이만큼 다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금방 얼렁뚱땅 그냥 나오는 엿이 아니라요. 그냥 몸고생해서 나오는, 시간이 지나야 나오는 음식입니다. 모두가 잠든 12시. 형제가 낮에 만든 식혜로 다시 갱엿을 만듭니다. 젓는 작업에 앞서 이번엔 손목에 압박 붕대를 착용하는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저어줘야 되니까요. 손목이 아파가지고 이거 직업병이죠, 직업병. 그래도 이렇게 압박붕대라도 하고 나면은 좀 편해요. 갱엿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자 어디론가 향합니다. 어제 지금 퍼놓은 강엿이잖아요. 고생해서 만든 갱엿을 깨버리는데 대체 이유가 뭘까요? 좀 이따가 오전 작업할 때게요. 같이 넣어서 작업을 양을 좀 늘리려고요. 새벽부터 만든 갱엿이 완성됐습니다. 넣어라. 바로 어제 만든 갱엿을 넣어줍니다. 딱딱하게 굳은 갱엿을 빨리 녹이기 위해 잘게 부쉈지만 양이 많다 보니 힘이 붙이는데요. 힘듭니다. 힘들어. 제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갈 때가 이때가 지금 제일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배 껍데기 땡길 정도니까요. 허리를 구부린 채 갱엿을 하나로 섞어주는데 고도의 집중력과 함께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 체력 소모가 심해서 20분만 해도 온몸이 땀으로 젖습니다. 겨울에도 작업도 고달프고 힘드니까 땀나요, 땀. 한겨울에도요? 예, 아무리 영하도 땀날 때가 많아요. 고생 끝에 갱엿 약 100kg이 완성됐습니다. 이거 하나에 몇 킬로 정도 하는 거예요? 한 13kg 정도예요. 갱엿을 엿가락으로 뽑기 전에 비닐로 덮고 그 위에 이불까지 덮어주는데요. 식지 말라고요. 따뜻하더니 이제 모셔놓습니다. 힘든 작업을 마치고 잠시 숨 돌리는 시간. 동생 환석 씨가 간식을 준비합니다. 저기 부엌에 불 뗄 때 이걸 앞에다 이렇게 놔두면 이게 잘 익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아침 해결하는 거죠. 가래떡을 더 맛있게 먹는 형제만의 비법. 아궁이 앞에서 천천히 굽는 것인데요. 한드가 이거 떡 하나 먹고 해라. 저쪽에다 한번 찍어서 먹어봐라. 맛있게 끓였다. 뜨거운 게 장갑 찍어 먹어야지. 딱 출출한 시간. 노릇하게 잘 구워진 가래떡에 직접 만든 조청을 찍어 먹으면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겉은 바삭거리고 속은 촉촉해가지고 조청까지 있으니까 더 맛있어요. 새벽 5시.
다른 작업자가 출근하자 드디어 시작된 전통 연 만들기. 먼저 적당한 크기로 떼어낸 갱엿에 참깨를 넣어 고소한 맛을 더해줍니다. 이어서 2명의 작업자가 갱엿을 잡아당기기 시작하는데요. 하얘지더라 잡아당겨요. 계속 잡아당기니까 하얘지잖아요. 늘리고 합치기를 80번에서 90번 정도 반복하면 갈색이었던 갱엿이 어느새 하얀색을 띱니다.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 마지막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과정과 비슷해 보이지만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일자로 했다가 삼각형으로 붙였다가 일자로 했다가 삼각형으로 붙였다 이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하면 공기층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때 만들어진 공기층을 엿 안에 가둬두는 역할을 이 수증기가 합니다.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이렇게 엿이 달라붙게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이 수증기 없어버리면 엿이 이렇게 뭐랄까요, 면발 빼듯이 갈라져요, 이렇게. 전통 엿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기 구멍. 식감도 뛰어난데요. 이런 공기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맛은 똑같은데요. 식감이 틀려가지고 뭐라 깡깡하다 그럴까. 그런데 이제 이거 비스킷 같이 바삭거리죠. 20번가량 늘렸다 합쳤다를 반복해서 엿 안에 공기층이 만들어지면 지체 없이 옆방으로 전달해 줍니다. 공기층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거 놔두면 넓적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납작하게 되기 전에 이걸 더 훑어줘요. 엿 안에 공기층이 살아있는 상태로 재빠르게 가위로 잘라주면 비로소 고소하고 바삭한 전통 엿이 완성됩니다. 온도에 민감한 엿이 녹아내리지 않게 한겨울에도 창문을 활짝 열고 냉골에서 일해야 하는 작업자. 좋아요. 보세요. 이제 옷을 4-5개 입은다니까요. 양말을 3-4켤레 끼워있겠어. 밤 12시에 시작해서 날이 새도록 전통 엿을 만드는 형제. 이 시기엔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잔다는데요. 지금 눈이 좀 졸리신 것 같아요. 예, 잠이 오죠. 잠이 겁나게 내려오더라. 눈은 잠은데 몸은 습관적으로 움직여진다니까요. 따라서 일어니라고 같이. 전통 간식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엿을 만드는 작업자들. 그 노력으로 깊고 진한 달콤함이 후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통 방식으로 엿을 만들다 보니까요. 온몸 고달프고 힘들어도 소비자분들께서 맛있다고 이러고 찾으시고 저기 했을 때 큰 보람을 느끼고 일할 힘이 나죠.